패스트픽 기업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한전 KPS인데요. 국내 발전소 정비하면 딱 떠오르는 바로 그 핵심 기업이죠. 근데 요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말이 많아요. 이게 그냥 잠깐 아픈 건지 아니면 2026년에 엄청난 반등을 위한 신호탄인지 오늘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요. 오늘 이 내용은 투자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시작해보죠. 마이너스 53.1%. 이게 뭐냐면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그 전년도보다 무려 반 토막 넘게 줄었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는 완전 어닝 쇼크라고 난리가 났었죠. 아니, 이 숫자만 딱 보면 와, 이 회사에 무슨 큰일 났나 싶을 정도잖아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안정적인 회사라고 생각했던 한전 KPS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분석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전 KPS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주 간단하게만 짚어볼게요. 이 회사는요, 우리나라 발전소들이 멈추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돌봐주는 말 그대로 에너지 주치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전기를 쓰는 한 일감이 마를 일이 없는 아주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지금 발전소 정비 한창 하고 있다던데? 그럼 당연히 실적도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딱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가 그 오해의 핵심인데요. 한전 KPS는요, 일을 하는 동안에는 돈을 번 걸로 치지 않아요. 모든 공사가 다 끝나고, 자, 이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하고 도장을 딱 받는 그 순간, 즉 준공 승인이 나야 매출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 정말 뼈 빠지게 일했어도 도장을 다음해 1월에 받으면 매출도 고스란히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 차이, 이게 실적 쇼크의 첫 번째 비밀이었던 거죠. 자, 그럼 다시 작년 4분기로 돌아갔어요. 왜 그렇게 이익이 팍 줄었는지 이번엔 비용 쪽을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비용이 확 늘어난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어떤 특정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비가 하필 4분기에 한꺼번에 반영된 일회성 요인이 있었고요. 둘째,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람을 더 뽑는 등 새로운 고정비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전소들이 점점 낡아가면서 구조적으로 비용이 오르는 부분도 있었죠. 그러니까 매출은 다음으로 미뤄지고 비용은 4분기에 집중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제 진단이었고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죠. 바로 2026년 반등의 서막입니다. 작년의 부진을 딛고 어떻게 실적이 확 살아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2026년 실적 회복에는요, 아주 확실한 담보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정비 물량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계획 예방 정비, 줄여서 OH라고 하는데요. 이 OH 물량을 보면 화력발전소는 87기에서 101기로, 원자력발전소는 13기에서 무려 20기로 크게 늘어날 예정이에요. 숫자가 실적을 보증하는 셈이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원자력입니다. 덩치도 크고 수익성도 좋은 원자력 정비가 13기에서 20기를 확 뛴다는 건요. 2026년 매출 성장을 이끌 아주 강력한 엔진을 단다는 뜻이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변화가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26년에는요. 고리 2호기도 다시 돌아가고 세울 3, 4호기라는 신입 원전도 가동을 시작합니다. 일감이 그냥 구조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하는 거죠. 자, 어떠세요? 여기까지가 2026년 반등 시나리오의 핵심 근거들인데요. 만약에 지금 이 분석이 좀 도움이 되는데 싶으시면요. 잠시만 시간 내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저희가 더 힘내서 좋은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국내 사업 이야기였는데요. 한전 KPS의 진짜 장기적인 성장 가치를 보려면 이제 시선을 해외로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보다 마진이 훨씬 높은 아주 짭짤한 사업들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해외 사업의 핵심 열쇠가 바로 이 APR 1400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 모델인데요. 이 APR 1400을 정비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한전 KPS가 전 세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림이 더 명확해져요.
당장 2026년 상반기에 체커 원전 본계약이 예정되고 있고요. 2027년부터는 루마니아에서도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걸로 기대됩니다. 성장 스토리가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APR1400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건데요. 만약 이게 현실이 되잖아요. 그럼 한전 KPS는 더 이상 단순한 하청 역갑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플레이어가 될 겁니다. 이건 회사의 가치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할 만큼 엄청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싹 모아서 투자자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뭘 체크해야 하는지 데이터와 핵심 포인트를 딱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전망치를 한번 보세요. 2026년에는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2024년 수준으로 다시 회복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ROE,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보여주는 지표랑 주당 배당금 DPS도 다시 올라가겠죠.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나 이제 턴어라운드 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투자 포인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에 쏟아질 압도적인 정비 물량. 둘째, 체코 그리고 미국까지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해외 수주 모멘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다시 매력적으로 변할 배당주로서의 가치. 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좋은 점만 볼 순 없죠. 리스크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 승인이 언제 나느냐에 따라 분기별 실적이 널뛰게 할 수 있다는 건 여전히 유효하고요. 또 안전 규제 때문에 늘어난 고정비 부담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거 하나로 모아집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실적 부진, 이게 그냥 잠깐 앓고 지나가는 성장통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 기회를 잡아서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올라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까요? 오늘 제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